지난 시간에 윌리엄 데어가 이제 달라스 엑포트를 이제 찾아내서 부모한테 돌려보낸 얘기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의 그 심리적인 외로움, 그 사무치는 외로움을 아이가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어른들이 하는 그런 상상력 게임에 후드를 집어 쓰고 목소리를 약간 이제 변조해가지고 게임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아이의 그 외로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많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은 쟤는 좀 키가 좀 작고 목소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즐길 수도 있겠죠. 무슨 조그만 요괴가 나타났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놀이가 그 당시에 이제 미시건 대학에서 많이 이제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유명했던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도 똑같은 이제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이의 지적 특성은 그렇게 쉽게 매몰되거나 멸실되거나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다소 늦게 시작해도요, 결국은 지적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적절한 이제 계기가 생겨가지고 동기발만 되면 아이의 그 지적인 역량을 굉장히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그 영재 전문가 혹은 학습 전문가가 나타나서 서둘러서 빨리 해야 돼요. 나한테 맡기세요. 이거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이가 동기발이 되면 그때 하는 게 맞아요. 라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꽤 유명한 그 신동 천재들이 등장했다가 이렇게 잘 제대로 꼽히지 못하고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 문제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그 유년 시절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아주 재밌는 놀이의 시간들, 좀 뽕 빠지게 놀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 시기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흔히 어른들이 얘가 이 정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정도면 이걸 좀 갈고 닦으면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이를 그 케이지 속에 가둬가지고 그거를 이제 앤 메시먼트라고 제가 그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메시는 이렇게 촘촘한 망이에요. 촘촘한 망에다 꽉 이제 아이를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넌 앞만 보고 달려. 이거 해. 이거 성공하면 모든 게 다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크게 우리가 교육에 말하자면 큰 방향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소위 엘리트 스포츠형 스파르탄 방식.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려면 정말 몰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되도록 어렸을 때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키우는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해진 결과,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난 이게 좋아. 그래서 거기에 깊이 침잠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지적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런 어떤 대학자를 길러내는 방식.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랜드 마스터 만들기. 말하자면 아주 대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성이 아주 철저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사실 지향하는 거고요. 어떤 이제 교육기관이나 뭐 프로그램들은 그런 엘리트 스포츠맨을 만들어 나가는 스파르탄 뭐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건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실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냥 무난하게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지능지수가 높으면요,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균형점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떤 양육의 태도나 철학이나 뭐라지면 좀 부모들이 좀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이의 성장 패턴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얘를 정말 그랜드 마스터 대가를 만드는 식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 스포츠맨십처럼 아주 그 반짝반짝하게 유명한 아이를 만들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방향성도 없이 하다가 보면 잘 되겠지 뭐 그렇게 막연하게 키울 수도 없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스파르탄 방식이라는 것은 아이의 그런 자기가 뭘 하고 싶어요, 이걸 철저하게 사실은 통제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이고요. 제가 얘기한 그랜드 마스터 만들기는 이제 그 반대쪽이에요. 철저하게 아이의 동기부여를 중시하고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충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겠다. 그런 태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본인 스스로가 되는 거고 부모는 사실 그걸 이제 밑받침해주는 조력자. 제가 뭐 박혜원 박사님 그 강의에서 영감을 받았다가 대기 모드를 중시하는 방향입니다. 양쪽 방향이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양쪽의 큰 방향도 있지만 나는 어떤 균형점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후달리지 않겠죠. 그 아이를 망쳐놓지 않겠죠.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결과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맡겨도 엉망진창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신다면 뭐 알고나 이렇게 이건지 저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관점도 가지고 객관적인 좀 그런 선후관계라든가 인과관계 같은 것들은 좀 아시고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렉스 에포트가 결국은 1년 뒤에는 이제 결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미시간 대학에 조기 입학을 했으나 그것을 이제 학교를 제대로 끝내지도 못한 중도 탈락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괴감도 들 테고 또 결국은 이제 부모 혹은 가족들하고 관계도 뭐 충분하게 이제 원하지 않았을 테죠.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국은 이제 집집이 이제 권총 한자로적은 가지고 있다. 자기 헌신용으로. 뭐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이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응? 인가가 뜨문뜨문 떨어져 있고요. 몇 가구 안 된 이렇게 마을이 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침입자에 대해서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상화돼 있어요. 따라서 총기 규제를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꼭 그게 그렇게 멀찍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어도 되게 단독주택을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선호하는 이제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집이 권총 한 자루씩은 어느 벽장 속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총을 꺼내서 이제 불행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대호각성을 하고 아이가 똑똑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미국엔 그 뭐 좋은 전통이 있어요. 자녀가 이제 그렇게 잘못되면은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영재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다가 뭐 100만 불 정도 아이 이름으로 쾌척하겠다, 뭐 그런 좋은 의미로 그런 단체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없다 이게요. 지능이 높은 아이들을 위한 뭐 영재 프로그램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듣기로는 대충 뭐 그 워싱턴 주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 안에도 그런 센터가, 영재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바다주에 그 유명한 영재 학교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필라델피아 이쪽 동부 지역에도 뭐 그런 몇몇 학교가 있다고 그러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멘토링 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클리브랜드에서 왔었는데 거기도 꽤 유명한 그 영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얼핏 기억이 나네요. 하버드 대학 갔는데 아주 귀여운 이제 여자친구였었는데 2년 연속 왔었죠. 자, 그렇게 여기저기 그 영재 학교는 있으나 걔네들의 어떤 지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여기저기 있으나 이 영재 아이들의 정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결핍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은 없더라. 근데 그 정서의 발달, 정서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결국은 원활한 친구 관계죠. 또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된단 말이죠. 자, 좋은 또래 관계라는 게 애들이 같이 모여서 하하하호 재밌게 즐겁게 시간을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기도 해야 돼요.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다시 뭐 일종의 짝지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진한 유대감도 가졌다가 너 그런 줄 몰랐는데 너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뭐 이런 약간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좀 미묘한 어떤 심리적인 갈등도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어른스럽게 또 해결하는 경험도 가지고 그런 다양한 정서적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랙션 자체가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섞어놨을 때 인터랙션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SNG에서는 되게 부모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뒷받침을 해줘요 하는 것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제안도 했고 실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GS센터나 이든 모임에서는,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그걸 상당히 중요한 롤 모델로 삼고 이제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런 달라스 에포트라는 그 천재 소년의 그 비극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 부모가 그걸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다가 없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그런 것을 찾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제임스 웹 박사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오하이오의 주립대학 라이트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심리 단과대학, 심리학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단과대학 안에서 그 학장의 이제 후원하에 제임스 웹 박사가 주동이 돼서 SNG라는 그룹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 뭐 의료 분야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심리학 분야, 뭐 교육 분야, 뭐 여러 가지 컨설팅,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런 가족들을 그 가족들과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꽤 유명한 필 도나휴라는 토크쇼에서 미국에도 이제 3대 공중파가 있습니다. ABC, MBC, CBS. 우리나라 CBS하고 다른 CBS예요. 어쨌든 아마 센트럴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정도 되지 않을까. MBC는 이제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정도 될 것 같고, ABC는 아메리칸 브로드캐스팅 센터. 그래서 3대 공중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CBS 쪽에 간판 토크쇼인 필 도나휴 쇼에서 이제 이 달라스 에포트 그러니까 부부를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그 아들이 이제 3세니까 그 아버지는 2세겠죠. 달라스 에포트 2세와 그 에포트 부인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한 몇 가족을 불러다 놓고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토크쇼에서 다뤄보겠다.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락스 부부가 이제 웹박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같이 출연을 해주시면 저도 가고요. 그냥은 가기가 좀 그래요. 뭐 이제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박사가 흔쾌히 그러면 제가 동반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국에서 또 이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아마 한 4-5 가족들이 그런 이제 아직 그 청소년기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외로움과 뭐 이렇게 정서적인 결핍 때문에 이제 불행한 비극을 당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의 경험담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박사는 이제 그러저러해서 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소개도 같이 하고 뭐 그런 1시간짜리 토크쇼를 진행한 겁니다. 근데 그 토크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2만 통의 편지가 방송사로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그 2만 통의 편지를 몽땅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의 영재 협회, 그래서 영재 그 공부란 책에 3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엘리자베스 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 아마 영재협회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짐작하는데요. 그 영재협회로 그걸 2만 통의 편지를 다 가져가서 수백 명의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편지를 일일이 다 읽고 내용별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정리한 다음에 일일이 이제 또 자원봉사자들이 한 명 한 명씩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2년간에 걸쳐서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순서대로 정리해서 답을 해드리는데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일단 발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차근차근 내용별로 정리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답을 정리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모여져서 나온 책이 영재교육백서라는 형태, Guiding the Gifted Children이라는 형태로 했고, 지금은 영재 공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3개 장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의 장에서 이제 각가지 이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소년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이 이 SNG의 말하자면 이제 태동에 영향을 줬고, 저희들은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든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지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이제 인프라를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